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낮은 변동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알트코인은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Undefined Labs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단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확실하게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코인을 이제는 쳐다봐도 되는 시기가 된 건가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ETF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꾸준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매주 보더라도 1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알트코인은 기간 매수세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그 펀드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 편입은 하고 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좀 제한적이라 알트코인 시장에 좀 그 상승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좀 선별적인 상승이 좀 지난 상승장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유럽연합을 향해서 뭐 50% 부과하겠다, 다시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면서 재점화되는 양상인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게 좀 강하게 이제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제 증시랑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유럽향 이제 관세가 50% 이제 부과가 될 것이다. 6월 1일부터 뭐 시행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11만 달러를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그 7월 달로 좀 유예하겠다라는 이제 속보가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자체가 비트코인도 하나의 이제 금융 자산으로서 이제 시장에 적응을 했구나. 그럼으로써 증시랑 똑같이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를 흘러가고 있구나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증시화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맞춰서 좀 같이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인도와의 이제 협상 이야기도 이제 곧 나올 것 같고 또 그 물가 상승률이 이제 얼마나 이제 하락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뭐 경기가 좀 나빠져서 뭐 금처럼 뭐 어떤 금융자산을 해지하는 자산보다는 주식과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과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M7 주식과 같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트코인 저희가 잠깐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하고 뭐 리플 이런 계열하고 알트 있고 그다음에 밈 코인들 있고 이것도 코인 종류마다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구분을 좀 쉽게 투자자가 알 수 있는 게끔 다 기억이 될 수 있게 이쪽은 좀 위험하다, 이쪽은 좀 덜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밈이라고 그러면 맨날 그 트럼프 가족들이 뭐 내면은 막 올라가고 이런 것만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복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코인들을 통틀어서 이제 알트코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부분 금융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시가총액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리플이라고 하는 이제 코인인데요. 그것도 이제 기존 어떤 전통 금융의 스위프트라고 하는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제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그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싼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됐고 그에 따라서 뭐 BNB나 솔라나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다른 네트워크들로 이제 확장이 되었어요. 말씀 주신 이제 밈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도박 자산, 좀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라 좀 봐야 되고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토큰화라는 것입니다. 토큰화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채권을 토큰화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이 토큰화를 사용해서 사실 문화도 토큰화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떤 밈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된다면 팬들이 이것을 사줄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면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섹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코인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제 6월부터 지금 알트장 강세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보면 비트코인보다 더 많아요. 네,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나 다른 어떤 유럽 시장을 보면요, 대부분 일주일 동안 놓고 봤을 때 거래 상위 종목이 전부 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네. 하지만 한국은 전부 다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알트코인 시장이 상승장에 안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10월부터 사실 알트코인 시장은 상승세를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리플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예, 1,000원 이하였다가 지금 3,000원까지. 네. 근데 리플은 아까 질문하려도 말하는데 원래 리플은 지금 이제 뭐 웹 3.0 이런 거 얘기할 때 리플은 웹 2.5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금융 코인이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제일 수혜를 많이 볼 거다. 이렇게 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위프트를 왜 대체를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하나 저는 던져지더라고요. 전도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스위프트를 그냥 돈 내는 것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나? 그랬을 때 이거를 미국에서 스위프트라고 하면 달러의 모든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미국이 가만둘까? 근데 그걸 트럼프가 한다고 계속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스위프트에 참여를 못한 이제 국가들이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자신들의 좀 그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이제 달러 기반의 또 시장이었고, 근데 이런 어떤 짜여져 있는 판에 속하지 못하는 최근에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무역을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어떤 국가들에서 뭐 이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앞서 그 질문 주셨던 게 스위프트를 굳이 대체해야 되냐라는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금융망 자체를 사용 못하는 국가들은 명확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는 뭐 리플이 가진 의미는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알트코인. 알트 불장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근데 2023년 작년부터라고 했네. 23년 10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네, 이미 근데 체감은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4년도 초반부터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어떤 정책들을 좀 가지고 오셨고 그 정책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리플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해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도 곽강을 받으면서 사실 저점 대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별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 그래서 21년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서 모든 것이 오르는 시장은 이제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알트 중에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좀 이거 저도 신기했습니다. 주식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1년간 얼마나 매출을 많이 내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알트코인은 사실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기술이 우리 현실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매출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투기 자산으로 오해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번 이제 2024년부터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이 변화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많은 매출을 내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쓰는지를 좀 명확히 지금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상위 10%, 매출 상위 10%에 관련된 코인들은 지금 2배에서 3배 이상 사실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하고 이제 똑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 평가 기반으로 이제 코인을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장이 돼버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이라고 말씀하신 게 알트코인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들이 나오고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거가 공시가 되는 곳이 있나 보네요. 재밌게도 이제 저희 전통 금융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네. 블록체인은 모든 정보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온체인 데이터라 부르는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써봐요, 그거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디파이 라마라고 하는 디파이 서비스도 라마.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코인마켓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챗GPT한테 물어봐서. 챗GPT가 요즘 굉장히 고도화가 많이 예, 돼서요. 예. 챗GPT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나올 사실 것 같은데요? 나옵니다. 예, 링크 네. 주소를 보내주거나. 네. 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GPT한테 예를 들면 알트코인 중에 수익을 내는 알트코인을 찾아줘. 그러면 찾아주겠네요. 네, 찾아주고 어. 이제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것들을 좀 눈여겨 보면은 네. 굉장히 이제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진짜 비슷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넘어가서 지니어스 액트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게 통과가 돼서 뭐 비트도 더 간다 그러고 알트도 더 간다 그러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보면은 아까 뭐 알트 얘기하셨지만 그 리플은 많이 갔지만 이더가 너무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슬픈 건데 솔직히 ETF를 똑같이 만들었어도 이더리움은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면 진짜로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보나요? 아니, 지니어스 법이 뭔지부터 설명을 그렇죠. 해주셔야 네. 돼요. 지니어스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좀 법안입니다. 이제 주요 골자는 어떤 것이냐면요. 기존까지만 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달러와 1대1 패깅해서 발행되는 방식도 있었고 네. 또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또 만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 방식 자체는 지난 이제 22년도에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시는 좀 보지 않는 방식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스테이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준 건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지급 준비금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급 준비금만큼 이제 발행을 할 수 있다. 그럼 지급 준비금을 담보로 하는 자산들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달러 자산과 그다음에 현금성이 높은 자산으로만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좀 그 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 국채가 사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3빌리언 달러가 넘는 자금들이 순식간에 사실 그 국채 매입 수요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발표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법안이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게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은 알트코인 오를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21년 대비해서 20% 정도 더 발행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발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지 이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투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잉여 자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을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예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치한 자산을 빌려줘서 이자를 수취하는 사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인가라고 하면 결국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부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발생되고 소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동반할 수는 있죠. 결국은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수익이 나니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USDT, 뭐 USDC, 그다음에 리플도 낸다 그러고 그렇게 여러 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얘네들끼리의 차별성이나 아니면은 마켓 쉐어 전쟁을 할 텐데 그냥 거래량 말고 다른 뭔가 스페셜한 것들이 있나요?
스테이블 코인에 사실 누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냐는 사실 거래소가 정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유통에 대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은 USDC입니다. 반면에 이제 중화권이나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USDT예요. 그것은 전부 다 거래소가 지원을 해주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 점유율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USDC가 많은 사실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 미국에 기반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의 사실 매출의 60%를 이 코인베이스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계속적으로 USDC를 유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USDT를 계속적으로 발행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 반면에 사실 바이낸스나 다른 어떤 글로벌 거래소들은 전부 다 USD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신생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점유율을 올릴 때 그 거래소와 얼마나 많은 협약을 체결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오늘 그 가상자산 뭐 스테이블 코인 스태킹 뭐 다 얘기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여전히 개념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이게 왜 알트코인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호재인지 그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그것을 거래하려는 수요도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에 따라서 어느 네트워크에서 그 거래를 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예. 것이고 그러면 그 수익이 결국 이더리움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게 되면 전통 금융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작용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에서 가장 큰 이 탈중앙화 거래소는 커브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커브 파이낸스는 스테이블 코인끼리 묶어갖고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수수료가 나오면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는 그 코인을 시장 매수해서 다시 소각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의 양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코인의 가치가 우상승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또 그것을 중개하는 플랫폼들도 많으니까 그 중개하는 플랫폼들도 결국 알트코인을 발행한 회사고 그에 따라서 알트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리플 얘기했었는데 리플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 리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게 저는 제일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 말할 때는 지원을 한대요. 트럼프 뭐 이런 데서. 근데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연동이 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게 너무 정확하십니다. 매번 말만 있고 사실 실질은 없는 게 사실 리플이라는 회사가 항상 해오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좀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일가가 만든 하나의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리플과 협약을 발표한 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구나라고 좀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리플과 관련된 이제 호재라고 하죠. 이런 호재는 사실 아직 확정되었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USDC를 발행한 서클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수가 되게 되면 큰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지만 이것을 유통할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거래소가 지원을 안 해줬던 거죠. 하지만 USDC는 지금도 엄청 많은 거래소들이 유통을 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서클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USDC와 자신들이 만든 어떤 그 리플 관련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만 있다면 리플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미디어에서는 서클사가 좀 비토를 뒀다. 인수 제안은 들어왔지만 아직 의미 있게 진행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거 성공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서클사가 IPO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재무적으로 좀 어려워서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금력이 풍부한 리플사가 이제 그 서클사의 어떤 상장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